한때 짜장면을 팔아 건물까지 올렸던 동네 중국집들이 이제 하나둘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점심이면 주문은 여전히 들어오고 배달의 말림도 울리지만 사장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20년, 30년 동안 뜨거운 웍을 놓지 않았던 사장들도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나면 계산기 앞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은 이미 7,500원까지 치솟았지만 하루 종일 불 앞에서 몸을 갈아놓고도 가게에 남는 돈은 오히려 쪼그라들었습니다. 대체 왜 오래된 중국집들까지 줄줄이 간판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가족을 먹여 살리고 건물까지 세워줬던 짜장면 장사는 도대체 언제부터 손님이 있어도 버티기 어려운 장사가 된 걸까요? 답은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아니라 손님이 낸 돈이 가게 안에 얼마나 남았느냐에 있었습니다. 과거 중국집이 돈을 번 건 짜장면 한 그릇에 엄청난 폭리를 붙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전화하면 가게가 직접 주문을 받고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가게 배달원이 그대로 가져다 줬어요. 주문을 연결해주는 플랫폼도 주문 한 건마다 중개비와 결제비, 광고비를 떼어가는 곳도 없었습니다. 손님이 낸 짜장면 값이 중간에서 잘려나가지 않고 그대로 가게 안에 남았던 거예요. 가게 안에서는 가족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웍을 돌리면 어머니는 주문과 계산을 맡았고 자녀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했어요. 바쁜 날에는 친척까지 나와 재료를 손질하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지금이라면 직원 여러 명을 고용해야 할 일을 한 가족이 함께 해냈고 그 노동의 대가는 남의 인건비가 아니라 가족의 소득과 자산으로 쌓였습니다. 주문 한 건의 크기도 지금과 달랐습니다. 이삿날이면 한 집에서 짜장면 4-5그릇과 탕수육 하나가 한꺼번에 나갔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짜장면과 짬뽕을 함께 주문했어요. 오토바이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여러 그릇과 요리가 함께 실렸으니 배달 한 번으로 쌓이는 매출 자체가 지금의 한두 그릇 주문과는 달랐습니다. 결국 짜장면을 팔아 건물을 샀다는 말은 폭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중국집은 주문과 배달에서 돈이 밖으로 새지 않고 가족의 노동이 자산으로 쌓이는 작은 가족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배달앱이 등장하자 이 작은 가족 기업의 수익 공식에서 가장 먼저 주문과 배달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들은 주문 알림이 울릴 때마다 주문표보다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게 됐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접수되는 순간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가 붙고 포장 용기 값과 배달 관련 비용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가 290세 곳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 관련 비용은 배달앱 매출의 약 24%로 집계됐습니다. 중식 음식점만 따로 본 2025년 조사에서도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의 월 평균 앱 비용은 약 47만 원이었고 35.5%는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부담했습니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문이 늘어도 정산액은 기대만큼 늘지 않는 구조예요. 그런데 앱이 가져간 것은 가게의 목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집이 수십 년 동안 독점했던 배달의 우위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과거 동네에서 배달 음식 먹자는 말은 사실상 중국집에 전화하자는 뜻이었어요. 중국집은 수십 년 전부터 오토바이와 배달원을 갖춘 동네 배달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앱이 등장한 순간 치킨과 피자뿐 아니라 국밥, 초밥, 돈가스, 마라탕, 심지어 카페 디저트까지 전부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집의 독점 무기가 하루아침에 모든 가게의 기본 옵션이 된 거예요. 배달의 문이 모두에게 열리자 이번에는 스마트폰 화면에 맨 윗자리를 놓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광고비를 내고 화면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중국집의 객단가 자체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2025년 조사에서 중식 음식점의 평균 객단가는 약 1,500원이었습니다. 배달 주문이 한두 그릇으로 끝나면 주문 한 건에 붙는 비용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앱을 끄면 될까요? 사장이 버튼 하나를 누르는 순간 그 가게는 손님의 검색 화면에서 밀려납니다. 맛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간판이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스마트폰 안에서는 찾기 어려운 가게가 돼버려요. 배달앱은 중국집의 산소 마스크와 비슷해졌어요. 벗으면 주문이 줄고 쓰고 있으면 비용이 계속 붙습니다.
하루 종일 웍을 돌리고도 기대만큼 남지 않는다면 다음 방법은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짜장면 값을 단 500원 올리는 순간 사장들은 수수료보다 더 오래된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메뉴판에서 7,500원을 지우고 8,000원을 적는 데는 몇 초면 충분해요. 하지만 가격표를 바꾼 바로 다음 날 사장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반응이 돌아옵니다. 짜장면이 8,000원이나 해? 실제로 서울의 짜장면 평균 가격은 2014년 4,500원에서 2024년 7,423원으로 10년 새 65%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음식마다 머릿속에 서로 다른 기준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파스타와 초밥은 특별한 외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짜장면은 오랫동안 부담 없이 먹는 동네 한 끼로 인식해왔습니다. 졸업식 날 온 가족이 먹고 주머니가 가벼울 때도 찾던 음식. 그 친숙함이 중국집을 국민의식으로 키웠지만 지금은 다른 외식 메뉴보다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만드는 족쇄로 뒤집혔습니다. 문제는 손님의 기억만 과거에 멈춰 있을 뿐 주방의 비용은 이미 전부 현재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외식업 비용의 42%는 식재료비, 33%는 인건비로 두 항목만 전체 비용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임대료와 가스비, 전기료가 붙고 배달 주문에는 포장비와 플랫폼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떠나고 가격을 묶어두면 가게의 몫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직원을 줄이고 사장이 빈자리를 메우면 해결될까요? 다른 자리는 어떻게든 나눠 맡을 수 있어도 중국집에는 아무나 대신 설 수 없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웍 앞이었습니다. 홀 직원 한 명을 줄이는 것과 웍을 잡는 주방장 한 명을 잃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면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과 탕수육 주문이 한꺼번에 주방으로 쏟아집니다. 면은 몇십 초만 늦어도 불고 기름 온도를 놓치면 탕수육이 망가지며 주문 순서를 한번 잘못 잡으면 홀 손님과 배달기사들이 동시에 밀려듭니다. 웍을 잡는다는 것은 음식 한 그릇에 만드는 일이 아니라 폭주하는 주방 전체를 혼자 지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은 월급을 더 준다고 다음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불의 소리만 듣고 온도를 알아차리고 면이 익는 동안 머릿속으로 여러 주문을 묶어내는 감각은 레시피에 적히지 않습니다. 중식 음식점이 오랜 숙련에 기대는 업종이라는 점은 사업주의 경력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식 음식점 사업주가 외식업에 몸담은 기간은 평균 16.7년이었고 30년 이상 경력자도 15.6%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숙련자에게 의존하는 오래된 중국집에서는 주방장의 손목이나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영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재료가 있고 주문이 들어와도 여러 메뉴를 동시에 처리할 핵심 조리사가 빠지면 생산량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손님도 있고 재료도 있는데 그것을 짜장면으로 바꿀 엔진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중국집은 손님 부족뿐 아니라 핵심 인력 문제로 영업시간과 메뉴를 줄이고 폐업까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숙련자를 길러내던 통로마저 사라지고 있어요. 2025년 조사에서 중식 음식점 사업주의 평균 연령은 54.9세였고 50대 이상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조사 시점에 가업 승계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2.8%에 그쳤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주문 전화를 받고 배달을 돕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 옆에서 웍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가게에서 자녀가 장시간 노동과 불확실한 수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게를 잇지 않으려 합니다. 부모도 자신들이 겪은 뜨거운 주방과 주말 명절 없는 삶을 알기에 강하게 붙잡지 못해요. 그렇게 자녀의 승계는 멈췄지만 부모의 영업까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계자가 사라진 뒤에는 과거 가족이 나누던 조리와 주문, 포장과 계산을 고령의 사장 한두 명이 떠왔습니다. 가업은 끊겼지만 폐업을 결정하기 전까지의 노동은 마지막 세대에게 더 무겁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3명의 일을 사장 한두 명이 떠하는 가게는 어떻게 버틸까요? 답은 메뉴판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사장이 메뉴판에 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우동이 사라지고 울면이 사라지고 양장피와 팔보채가 차례로 지워졌어요. 마지막에 남은 것은 짜장면과 짬뽕, 탕수육처럼 주문이 빠르고
재료를 돌려 쓸 수 있는 몇 가지 메뉴뿐이었습니다. 주문과 결제는 기계가 받고 배달을 끊거나 최소화한 뒤 적은 인원이 같은 음식만 반복해서 뽑았습니다. 20년 단골이 예전에 먹던 울면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짧았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메뉴를 지우는 대신 짜장면집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지워버린 가게들도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을 뜯고 매장을 고급스럽게 꾸민 뒤 짜장면에 해산물을 올리고 탕수육과 요리를 하나의 외식 경험으로 묶었습니다. 값싼 동네 한 끼가 아니라 특별한 외식을 팔아 더 높은 가격을 받는 방식이에요. 결국 생존 방향은 메뉴와 인력을 줄여 단순화하거나 평범한 짜장면집의 가격 경쟁을 벗어나 고급화하는 두 갈래예요. 문제는 두 선택 모두 기존 매출과 운영 방식을 포기하고 사실상 다른 가게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메뉴를 줄이면 단골이 찾던 음식까지 지워야 하고 고급화에는 간판과 홀, 주방 설비를 바꿀 큰 돈이 듭니다. 과거에는 뭐든 만들어주는 것이 동네 중국집의 자랑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자랑이 가게를 과거의 운영 방식에 묶어두는 쇠사슬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중국집이 그 메뉴판을 쉽게 버리지 못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째 그 메뉴를 찾아주는 골목의 단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낡은 간판 아래 적힌 전화번호를 외웠고 평소 먹던 걸로 보내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면 주문이 끝났습니다. 사장은 어느 집이 곱빼기를 먹는지, 어느 집 아이가 매운 짬뽕을 못 먹는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별점도 광고비도 끼어들기 어려운 관계였어요. 문제는 이 관계가 가게 혼자 지킬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골목이 재개발되면 주민들이 한꺼번에 흩어지고 수십 년 동안 쌓은 주문 습관과 기억도 가게보다 먼저 사라집니다. 재개발이 끝나 새 아파트와 함께 더 많은 주민이 들어와도 그들은 예전 손님이 아닙니다. 새 주민들은 이 중국집이 이삿날마다 골목에 짜장면을 배달했다는 사실도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춘장을 볶았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배달앱 화면에는 사장이 쌓은 신용 대신 별점과 음식 사진, 할인 쿠폰만 보입니다. 새 주민에게 오래된 중국집은 30년 맛집이 아니라 새로 비교해야 할 수많은 가게 중 하나가 됩니다. 골목에서는 낡은 간판이 오래 버틴 맛집의 훈장이었지만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어두운 사진과 오래된 인테리어만 먼저 보일 수 있습니다. 통장에는 잡히지 않지만 배달 주소와 외상장부, 주민의 입맛과 기억처럼 가게를 먹여 살리던 관계 자산은 이렇게 초기화되어 그 순간 사장에게 남는 선택은 둘뿐입니다. 간판과 홀을 고치고 메뉴 사진을 새로 찍어 다시 경쟁할 것인가, 아니면 영업을 끝낼 것인가. 하지만 고령의 사장에게는 투자금을 회수할 시간과 가게를 넘겨받을 사람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오래된 중국집이 문을 닫고 나면 그 자리가 다시 예전과 같은 가족 중국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의 몰락은 짜장면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짜장면은 앞으로도 대형 프랜차이즈와 배달 전문점, 고급 중식당에서 계속 팔릴 겁니다. 다만 메뉴판에 수십 가지 음식이 붙어 있고 전화 한 통이면 사장님이 네, 바로 갑니다 라고 답하던 우리가 알던 동네 중국집은 점점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문은 들어왔습니다. 단골은 평소처럼 짜장면을 시켰고 주방에서는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겉으로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에게는 내일도 뜨거운 불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고 사람을 구할 수도 없으며 가게를 물려받겠다는 자식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버틴 가게는 장사가 완전히 안 되는 날이 아니라 더는 계속할 이유를 찾지 못한 평범한 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늘 짜장 냄새가 흘러나오던 유리문에는 낯선 네 글자가 붙습니다. 인대문의.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은 짜장면 한 그릇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생계와 기술, 골목 사람들의 기억까지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던 동네에도 어느 날 갑자기